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 탈북민 출신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이자 당선자가 된 기록의 주인공. 오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국회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명령만을 받들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북한 출신에게 선거는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특유의 뚝심과 승부사 기질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 분주한 하루가 어김없이 시작됐다. 오늘도 보좌진들보다 먼저 출근한 태영호 의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SNS 개인 방송에 댓글을 읽고 답글을 작성하는 것. 태영호 TV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이렇게 여러분이 귀중한 이거 후원에 이거 감사를 보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후원 댓글 다 이거 제가 댓글 달아서 감사해요. 편지 왔는데. 구독자만 24만 명이 훌쩍 넘는 SNS 개인 방송을 운영 중인 태영호 의원.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에 더욱 공을 들인다. 대북 문제에서부터 외교 의정 활동과 지역구 현안에 이르기까지 개인 방송에서 다루는 이슈들도 다양하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 의원은 영국의 윌버포스와 같은 정치인이 꼭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 폐지하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이미 윌버포스와 같은 정치인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보다 30년 전에 그런 걸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댓글을 보면서 이거 국회의원이 진짜 국회의원 활동 기간에 잘하면 이 나라 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국회 의정 활동을 벌이는 게 관계된다. 수많은 댓글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과 자세를 배우게 된다는 태영호 의원. 오늘도 의원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스튜디오에서 능숙하게 개인 방송을 이어간다. 반듯한 정치와 그리고 훌륭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고 또 더 선진국인 이런 나라로 만드는데 제가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북한 대사관 서기관을 거쳐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의원. 망명한 지 4년 만에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 후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정치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제 북한 인권이라든가 통일 문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업이 결국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잘하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당초 비례대표로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지역구 출마를 자원한 태영호 의원. 정면 승부로 우려의 시선도 이겨내며 탈북민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 벅찬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태영호 의원. 선거 과정도 결국은 북한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없을까. 또 특히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에게 정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이 표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북한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내준 표 한 장의 위력을 더욱더 체감하게 됐다는 태영호 의원. 국민의 믿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초선 의원이다. 태영호 하면 또 김정은, 그다음에
탈북 외교관. 저는 좀 우정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태영호 하면 일 좀 하는 의원, 뭐 참 일꾼, 뭐 국민의 심부름꾼, 뭐 이런 새로운 그런 수식어가 제 이름 앞에 붙거나 저와 같이 갔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8일 태영호 의원이 활동 중인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태영호 의원은 탈북 무연고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199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지금 무연고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99년도에 결국은 하나원을 만들어서 하나원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입국해서 관리할 때 대한 문제를 위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이 기록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 자료를 이번에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통일부에 계속 요구했는데 기록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하나원 개원 당시부터 2007년 2월까지 입소한 탈북 무연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록이 전산화가 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기간 몇 명의 탈북 무연고 아동 청소년이 입국했는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95명이 2007년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5명에 대한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5명, 이거 자료에 있는데 95명인데 그 중에서 연락 두절이 21명에 어디가 있는지 이거 연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얘들을. 더 과거는 지금 작아서 전산화가 시작된 2007년 이후에도 연락 두절인 탈북 무연고 아동 청소년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연락이 두절이 되면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터전을 잡았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통일부가 들여다봤는데 이 사업이 좀 미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왜 얘들은 한국에 누구도 없거든요. 이건 방치되면 방치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정상적으로 북한에서 온 이제 무연고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제 현안 질의 때 많이 이제 했습니다. 허점을 찾고 논쟁하는 것만큼 보완책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 믿는 태영호 의원. 지난 11월 7일 태영호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탈북 무연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우리 정부가 이 아제르바이잔에는 지금 34 원조 계획을 해놓고 아르메니아는 내년도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둘이 지금 분쟁 국가가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그 문제성 있는 나라죠. 지금 2대째 세습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부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카나다 이런 서방 나라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수 조치를 지금 발동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의원은 외교관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외 원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원조를 받는 나라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원칙은 이렇게 분쟁 지역의 어느 한 일방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적인 OECD 국가들의 원칙이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상개발 원조 대상국을 정할 때 이러한 원조가 가서 그 지역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그런 세계적인 그 기준을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느냐, 이걸 심의 단계에서부터 이거 정하자, 이런 것도 제가 지적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문 분야인 북한과 외교 문제에 집중한 태영호 의원. 그 결과 당내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공부하는 그의 열정과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외교했던 내가 오늘 대한민국 외교장관이나 외교부의 국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점을 이제 지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인생에 정말 기적이면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이런 아주 감개무량한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의미 있고 그런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시린 주말 아침. 고층 아파트 사이 시간이 멈춘 듯한 구룡마을을 찾은 태용호 의원. 언제나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은 바쁜 의정 활동에도 지치지 않는 큰 힘이 된다. 무엇보다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구룡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지역의 봉사단체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기에 더 뜻깊은 만남이다.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 때문에 원래 오게 돼 있던 지원 봉사자들이 오지 못하고 그래서 평년보다 절반도 연탄이 안 왔대. 빨리 이렇게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구룡마을 쪽방촌 이분들부터 빨리 찾아가 보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구룡마을. 매년 겨울이면 이곳으로 연탄과 함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온정마저 거리를 두게 됐다. 발길이 줄어든 봉사자들만큼 연탄 기부와 후원도 뜸해진 상황. 어르신들에게는 생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연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같이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게에 차곡차곡 연탄을 싣고 배달에 나서는 태용호 의원과 봉사자들. 자, 연탄 배달하러 갑시다. 자, 갑시다. 가면 되는 거예요. 갑시다. 부모님 이렇게 연탄 봉사하는 건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북한에 있을 때는 봉사는 아니고 제주탄은 좀 날랐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연탄 봉사는 처음 해봤어요. 어머니 이쪽 골목으로 한번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여기서 새로운 데네. 추운 겨울 이곳 어르신들에겐 그 어느 것보다 연탄 한 장이 더욱더 소중한 시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비좁고 가파른 골목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몇 번이고 오르내리며 연탄을 배달하는 태용호 의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룡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된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금 여기 구룡마을 이 쪽방촌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프고 이제부터 좀 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시린 겨울이 되지 않을까 구룡마을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태용호 의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태용호 의원을 향해 지역 주민들도 신뢰를 보낸다. 연출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열심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지역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이제 노력하시는 의원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창고 가득 쌓인 귀한 연탄. 추운 날씨에도 땀이 날 만큼 숨이 가쁘지만 보람을 느낀다는 태용호 의원. 대단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까 빈 창고였는데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내일부터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금방 창고가 다 차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뜨뜻이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태용호 의원을 만나기 위해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국회 일정이 없는 휴일엔 언제나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태용호 의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국회가 항상 당과 국회가 너무 이제 일정이 이제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 날에는 이렇게 지역 사무소에 나와서 꼭 지역 주민들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 앉으시죠. 예. 매주 일요일이 되면 민원 창구로 변신하는 태용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요새 식당 잘 되세요? 식당 잘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아직 문은 닫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네요. 하다가 민원을 귀 기울여 듣는 태용호 의원. 지금 현재
민원인은 코로나19로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높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빚만 계속 빚만 들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있어서 권리금이라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창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팔 때도 없고. 예, 팔 수가 없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나올 수도 없고. 이 길거리 상가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기 위해 전국적으로 착한 건물주 운동이 벌어졌지만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건물주와 하지만 어떤 민원이든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태용호 의원. 한번 이 건물주들하고 좀 잘 협상해서 좀 착한 건물주들이 이럴 때일수록 건물주와 자영업자들이 함께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는 이런 방도도 좀 함께 잘 찾아보겠습니다. 문턱을 없앤 민원 청취는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란 신념 아래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며 공감 정치, 소통 정치를 위해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런 의견 충돌이라든가 또 다툼을 잘 듣고 그걸 잘 해결해 주셔서 합리적인 방도를 해결해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저는 사명 중에 하나다. 이날 오후 태용호 의원은 지역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강남 지역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뭐냐, 경제 원리에 따르면 희소성이 생기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강남만큼 희소성이 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더 올라가면서 총체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런 방향을 세우고 공급을 그러면 누리자면 어떤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공급을 누리자면 이미 있던 땅이 없어요. 이미 있던 집을 홀고 새로운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과 함께 태용호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다. 태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종부세 문제입니다. 뭐 종부세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히 이제 범위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제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1세대 이제 1주택자로서 실제 거기서 사는 실거주자들, 수십 년 동안 사는 이 실거주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과도한 종부세,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날 청년들이 국회의원 회관 태용호 의원실을 찾았다. 그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들으세요. 예. 태용호 의원이 지역구 현안과 북한 문제만큼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다. 2030 세대에게 친근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청년들과의 소통에 정성을 쏟고 있는 태용호 의원. 관심을 가지게 된 기본 동기는 지난 4.15 총선에서 저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우리 당에 대한 이제 지지율 투표가 너무 적은 것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청년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다가갈까? 아이디어를 한번 제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주 모이기 시작하면서 법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입법 정책 모임을 만든 태용호 의원. 청년들이 현실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법안들을 함께 만들며 2030 세대와 한층 가까워졌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그리워하는 거는 그려보려고 하는 미래는 어떤 것이며 현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제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또 그들과 뭐 게임도 같이 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면서 될수록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른바 종합부동산세 완화법도 입법 정책 모임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태영호 의원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 신설에 대한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젊은이들은 상징적으로 몇 명 들어오지만은 그것이 정당과 정치의 주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청년 이제 부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직접 들어와서 하게 하면 이런 청년들과의 인식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격차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고 싶다. 이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미룬 태영호 의원.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걸까? 통일교육 그거 1시간 정도 제가 북한에 대해서 강의하고 나머지 한 1시간 정도는 Q&A 시간으로 질문받고 답변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 인사드립니다. 예. 이야기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하지 않고 강연 도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을 스스럼 없이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남북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면 한층 더 통일이 가까워질 거라 믿는 태영호 의원. 동부독일과 서부독일은 싸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려면 통일의 주체가 될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태영호 의원. 우리는요 통일이 꼭 됩니다. 그러면 통일을 됐을 때 저는 당장은 힘들지만은 10년이나 20년을 지금 저는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부터 통일 준비 차원에서 저는 바로 이 자라나는 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저는 대단히 많은 관심을 듭니다. 왜? 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일을 실현할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태영호 의원. 자신을 선택해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벅찬 감동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저는 지금 대정부 질문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기적과 같아서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북민 최초라는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와 희망의 주체가 된 국회의원 태영호. 그의 진중한 한 걸음이 남과 북의 거리를 좁히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에 닿기를 기대해본다. 저는 정치는 소통이고 다툼의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툼, 충돌,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통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남북의 통일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그다음에 정당에는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묶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압구정동이긴 하지만 삶의 질은 이 환경은 지금은 현재 계획은 35층으로 또 일어나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힘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